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 크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저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승이라고 답하고 싶은데 하반기라고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바라보면 상승일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 기자입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 건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상반기 시장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저는 키워드를 본다면 일단 패닉 탈출이라는 말을 첫 번째 꼽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상고하저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패닉 탈출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올 1월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둔촌주공 일병과학이 나올 정도로 그러네요. 지금 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오히려 기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둔촌주공이 전형 84 분양가가 13억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고 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네. 너가 건설사한테 뭐 받아먹었냐.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네. 했는데 네. 지금 프리미엄이 한 6억 정도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한 8개월 만에 프리미엄이 6억 정도 붙었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늘어난 문의가 지방에서 대구에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 대구에서 우리 미분양의 무덤, 부동산 침체의 상징적인 지역이 대구광역시잖아요. 그쵸, 네, 대구. 대구광역시 하면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이 쳐다보지도 마라. 끝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대구가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통계를 보면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수요자들이 오히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네. 다가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불안한 마음에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 또 막상 사려고 하면 약간 겁이 나긴 해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한 혼란에 빠지고는 있는데 제가 패닉 탈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집값 급락에 대한 경착륙에 대한 패닉은 일단 탈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모두 다 패닉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만 본다면 우리 6월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7월부터 지방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역들이 많아지더니 대구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176개 지역을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주 조사를 하는데 이제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보면 일단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고요. 부동산 R124나 KB부동산,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자체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는 기관이 세 군데인데 부동산원은 플러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부동산 R124는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하락에서 이제 보합으로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추이고요. K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추이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을 이제 우리가 하락 거래냐 상승 거래냐 거래량이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거래량이 835건 정도 됐습니다. 800건대 정도. 11월은 더 작았고요. 10월이 아마 600 몇 건 정도. 서울이 진짜 절벽이었네요. 네. 25개인데 600개, 800개라는 얘기는 한 구에 뭐 30개가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거래 절벽이죠. 올스톱인 상황인데 1월 거래량이 한 1,400건 조금 이상이 됐고요. 2월이 2,400건, 3월이 2,900건, 4월이 3,100건 이렇게 올라와서 최근 6월 통계까지 나왔는데 6월 통계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3,800건이다, 4,000건이 넘었다 정도 나오니까 꾸준하게 거래량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분위기 좋았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한 5,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날 때는 15,000건까지는 갔었고 보통 평균이 평균적으로 5,000건 정도는 갔기 때문에 지금 4,000건까지 회복됐다는 얘기는 거래량 80% 수준까지는 저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상고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네. 회복 속도가 1월, 2월, 3월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고요. 4월, 5월, 6월, 7월 넘어가면서 조금 완만하게 둔화되긴 하는데 그래도 상승 추이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패닉 탈출했고요.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맞다. 상승으로 전환됐고 지금 또 상승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거래가 좀 된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제 금매들이 네네. 좀 많이 팔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에 좀 증가가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지 아직 실제적인 거래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세요. 이게 사실 금매라는 게 참 이게 기준이 웃겨요. 그쵸. 어느 시점에서 금매라느냐. 우리 작년 12월, 1월 집값 떨어졌을 때 생각하면 1월, 2월, 3월에 거래됐던 거래량은 금매가 맞죠. 네.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에 거래된 걸 과연 금매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2021년 기준에서 보면 금매물이고요. 작년 기준에서는 금매물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아파트 중산층 이상의 선호 아파트 시장을 볼 때는 저는 잠실 쪽을 눈여겨보는데 헬리오시티나 이제 엘스 잠실 그 운동장역 가까이 있는 엘스 아파트를 보면 잠실 중흥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엘스가 최고가 2021년 9월, 10월에 27억까지 갔습니다. 27억 가다가 집값이 떨어지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작년에 뭐 18억 몇천 정도, 이 정도까지는 떨어졌습니다. 중간층 10층 이상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은 아니고요. 제가 4월인가 5월에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20억, 21억 이렇게 막 거래가 되고 뭐 21억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23억 8천만 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27억이 최고가였죠. 네. 27억에서 한 1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에서 30%, 100이라고 본다면 70% 수준까지는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다가 23억 8천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 88% 수준까지 거의 90% 가까이는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딱 요 정도죠. 30%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100에서 70% 수준 갔다가 지금 85%에서 90% 수준까지.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압구정은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도 그 정도 회복을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하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급매물이 소화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표본에 어느 단계를 가지고 급매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작년 12월, 1월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은 급매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어떤 그 침체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제 그 또 문제는 이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부장님도 또 어느 방송에서 이제 2차 하락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네. 이게 참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떨어져야 돼. 완전 폭락이야라고 하는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저처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냥 올랐으면 조정이 되는 게 정상이고 하지만 지금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 다시 폭등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야라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는 부동산 전문가들 8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8명 중에 1명은 하락, 폭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명은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상승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한테도 이제 설문조사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질문을 보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네. 9월이 추석이잖아요. 우리 추석은 이게 명절이 약간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명절 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하는 거 좀 안 합니다. 그러면 추석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시장이 진정한 하반기 시장인데 상반기 부동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 크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저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승이라고 답하고 싶은데 하반기라고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바라보면 상승일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네. 왜 퀘스천 마크가 드냐면 우리 2020년, 2021년 이제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오버슈팅이 됐고 이제 분명히 그 버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방법. 우리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1억 원 하고요. 10년 전에 1억 원이 돈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1억 원이 잘 느낌이 안 오면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면 10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10만 원 정도면 그때 네. 통신사 할인 카드 쓰면 네. 10만 원 안 나온 것 안 같아요. 나왔죠. 스테이크 네. 하나 먹고 네. 뭐 이게 뭐 샐러드 바 먹어도 10만 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 큰 애가 이제 친구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왔냐 하니까 10몇만 원이 나왔대요. 할인 카드를 쓰고 둘이 먹었는데. 둘이 먹었는데 할인 카드를 쓰고 뭐 10몇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저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평균 인플레이션 3%로 보면은요.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명목 가치는 10억 그대로지만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020년, 2021년 오버슈팅된 버블 가격이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되겠죠. 2020년에는 분명히 10억 원이 오버슈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방법이죠. 10억인데 실제로 조정이 돼서 7억,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또 버블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12월, 1월 정도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면 저는 버블 제거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으면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회복이 했단 말이에요. 100에서 7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5,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 좀 제거되려다가 다시 또 거의 원상복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버블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들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아직은 인고의 세월을 조금 더 지나야 된다. 지금 바로 폭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폭락이 되고 그런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자. 버블? 오버슈팅된 부분이 제거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조정된 폭이 작아.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한 2,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 2차 하락 정도 온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연구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흥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네.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제 떨어졌다가 V자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회복 상승의 대세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 이야기를 했지만 최고 가격 2021년 가격이 2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30억, 35억. 예를 들어서 27억에 샀다고 쳐요. 최고가에 샀으면 취득세 내고요.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30억에 팔아도 과연 얼마 남을까요? 양도세 내고 3억이 남아도 뗄 거 다 떼면은요 1억 정도도 그러네요. 될까 네. 말까요? 그러면 그 1억을 투자하려고 27억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35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잠실 엘스가 35억이 가면 반포나 다른 지역들 강남이나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들은 얼마가 가야 되고 마포 아파트는 얼마가 가야 되며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과연 얼마가 가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는 흥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게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야 돼요? 살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시면 그냥 사세요. 샀다가 기다리면은 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사요. 그러면 사기도 불안해요. 그래요.
아 그러면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기다리기도 안 사기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럴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2차 하락이라는 거는 좀 이제 뭐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집값이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변동이 말씀이신 있을 거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그때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2008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깁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부동산 집값도 떨어지고 종합 주가도 떨어지고 종합 주가가 천이 붕괴가 됐거든요. 제가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희 애들이 어려가지고 체험 학습을 제가 어디 가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종합 주가가 속보 천이 붕괴가 됐다고. 그래서 고구마를 캐면서 내가 지금 고구마를 캘 땐가 집값이 폭락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09년도에 회복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V자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9년 하반기 이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한 3년에 대한 힌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왜 제가 2009년 하반기를 힌트로 본다면 비슷해요, 상황이. 그때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때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죠. 집값이 떨어졌던 계기가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또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에서 역시 시작해서 떨어졌다가 똑같이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래는 모르지만 그때 힌트를 보면 2009년 하반기에서 2011년까지요. 이렇게 V자로 회복하다가 또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2012년도 정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게 2차 하락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10억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2차 하락이 되면 또 한 30% 떨어지면 5억? 4억까지도 떨어지나? 폭락이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2차 하락이 뭐냐면은요. 이제 10억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9억, 9억 5천 또는 10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또 7, 8억 떨어졌다가 9억 갔다가 2차 하락이 오면 7억이나 한 6억 5천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하락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차 하락에서 30%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포인트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요 정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2차 하락에서 다시 10억에서 7억이나 6억 5천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시간도 2020년에서 한 2025년까지는 갈 거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그 거품이 좀 제거된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 30%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요때가 정도 되면 불황기 마지막 회복기 진입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또 공포가 생겨요. 우리 2020년, 2021년은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네. 집값 떨어질 거야. 집값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하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하는데 네. 그때 되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또 내다 팝니다. 패닉 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또 둔촌주공 구하기처럼 이제 남은 규제들을 풉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폭락이니까 2차 하락이 왔으니까 두 손 두 발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회복기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밝은 빛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포에 휩싸일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규제를 푸는지를 보시고 아마 남아있는 규제를 풀 겁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풀고요. DSR 규제 풀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양도세 특례라고 하죠.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서 풀면 무서워. 더 떨어질 거야. 지하 5층까지 갈 거야 라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요 정도 왔으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 더 기다려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상승장으로 진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2년, 13년 정도 13년도에 이제 그런 규제 완화 대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013, 14, 15년까지 사신 분들이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공포에 질려서 그냥 일상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네. 그 최근에 이제 집값이 조금
뭐 반등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이제 매물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집값이 좀 높아지면 매물을 걷어들여 그렇죠. 경향도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완전하게 올라가면은요. 네. 절대 집주인들이 매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이게 아파트는요. 이게 부동산도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 꼬마 빌딩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아파트 시장은 철저한 심리입니다. 음. 무슨 심리냐면 줄다리기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고요. 집을 팔려는 매도자가 있으면 서로 입장이 달라요. 이 줄다리기 게임에서 내가 지면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주인이 지면은요. 집값을 깎아줘야 되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지면 집값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이 1, 200도 아니고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게임에 서로 질 수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임인데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죠. 지금 분위기가 무조건 올라가기에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패닉을 탈출하고 이제 반등을 한 데는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내렸나? 안 내렸거든요. 3.5% 그대로입니다. 네. 언제 내리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가 멈췄나?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저는 한 번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지금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기준금리를 내려버렸다. 시장에서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해서 기다렸던 긴가민가했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에요. 총선 앞두고 제발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게 해줘. 지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부동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라는 게 정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폭락을 해서도 안 되고 폭등을 해서도 안 되는데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폭등하게 되고요. 금리를 만약에 올렸다. 그럼 시장에서 또다시 또 시작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또 폭락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네.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의지화 되지 않을 때 미국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올리거나 두 번째 변수는 중국이 요즘 중국이 좀 안 좋아요. 중국 네. 부동산도 안 좋고 그쵸. 경제가 안 좋아서 이 중국의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또 이게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투자 자금을 뭐 여러 가지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간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금리를 고민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게 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섣불리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판단을 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경기 불확실성에 그렇죠. 미국에 중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절대 급매물로 많이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10억짜리를 7억에 팔고 싶지는 않은데 그쵸, 지금 예. 8억 5천? 9억까지 올라왔으면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매수자들이 계속 막 사주면 계속 올라가는데 매수자들도 7억은 무조건 좋고 8억까지는 괜찮은데 8억 5천? 9억 넘어가게 되면 야 정고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사서 대출 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내가 과연 수익이 나올까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서 그쵸, 지금 예.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거래량 또 올라가긴 했는데 급매물 위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됐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잠실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동탄 이 신도시 갔다 왔는데 동탄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30% 그렇죠. 이하, 네. 뭐 40%까지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회복을 하긴 했어요. 네. 한 서울보다는 조금 약하고요. 한 20%, 25%? 그 정도 수준까지. 100으로 따지면 한 60%, 65%까지 떨어졌다가 70 넘고 75,
80 정도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올라갈 때 같으면 이제 95, 10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올스톱인 상황이다. 매수자들도 지금 관망하고 못 따라가겠어라고 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긴가민가 하니까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은 또 뚝뚝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관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마음도 그렇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